자, 일단 2번 문제, 기본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교과서에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수의 합이 9 이상이 된다. 두수의 차가 1 이하가 된다. 이건 풀었는데 이건 못 풀었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잘 풀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도대체 x-1로 나눈 나머지라는 게 무슨 말이지? 당황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등수학은 누적입니다.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 기말고사 때 필요하고요. 1학년 때 했던 내용 2학년 때 필요합니다. 2학년 때 했던 내용 3학년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걸 못 읽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들의 4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며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자, 4번 문제 역시 너무 기본 문제였어요. 인수분해하면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역시 너무너무 기본 문제였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6번으로 가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1차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틀린 학생들한테 풀어봐 라고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중에 95%는 다 풀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못 풀었어? 그것도 너의 실력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문제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애들 여기서 헷갈렸겠다 싶은 거는 딱 이 3개의 선지예요. 3개의 선지. 왜냐면은 조급하죠. 왜냐면 자기들 시나리오대로라면 6번 정도에서는 가벼운 문제가 나와서 빨리 넘어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A, B가 나와 갑자기 A가 B보다 커? 뭐지? 하다가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 때 6번 문제도 똑같았죠. 그 복소수 문제예요. 그렇죠? 따라서 틀리신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만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풀어서 맞은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 보죠. 7번으로 갈게요. 자, 주어진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거는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부등식의 기본기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보면은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보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건데 개념을 들었어.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수학 공부의 제일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개념을 들었어. 한 80%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 얘기였구나라고 문제의 개념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문제보다 개념이 상위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이게 터져버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은 쌤,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빈칸을 메꾸면 되죠? 당연히 되겠죠. 일반고라면 이렇게 시켜요. 일반고라면 이렇게 시킨다고요. 근데 외고여서 이렇게 못 시켜요. 지금 이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만 해도 적어도 10개일 텐데 그러면 하나의 소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는 110개, 120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냉정하게 있다고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고일수록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같은 류의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개념의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풀이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다 맞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딱 눈에 들어와야죠. 부등식, 2차란 말이 없네?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바로 케이스 나눌 거고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글씨 좀 날려 쓸게요.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얘는 뭐야? 1차? 아닌데 x도 사라지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 틀렸다. 확인했어야죠. 물론 확인 안 하고 푸신 분들도 이 문제의 답은 맞았을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는 뭐야? 2차 함수잖아. 해가 아래에 있다고 무조건 그래프 그리셨어야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위로 볼록이면 무조건 되네? 무조건 되네? 무조건 되네?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때만 가능하네. 끝이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좀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이렇게 안 풀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 여기에 0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문제 푸는 기술이죠. 여기에 0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당연히 저는 안 받겠죠.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두 가지만 받고 음수인 거 무조건 돼 킬했겠죠. 이때 물론 이 아이디어가 들어갔겠죠. 양수인 거 세 개 중에서 빠르게 판별식만 확인하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8번 갈 겁니다. 8번 보시면 문제는 우리 지금 교과서 문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항 번호는 저희 파이널북 문항 번호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항 번호는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C이 적힌 카드를 포함하여 뽑는다, A가 적힌 공을 포함하여 뽑는다. 정확하게 동일한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틀릴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프린트 문제입니다. 프린트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다운그레이드. 쌤, 왜 다운그레이드 됐나요? 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심지어 조건도 동일해요. 운전은 3학년이, 1학년은 모두 가운데 줄에, 그리고 여기도 1학년은 모두 어디 있을 텐데? 가운데 줄에, 같은 줄에, 그죠? 그러면은 같은 줄 이어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었던 게 가운데 줄 한 가지 케이스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7개여서 빈칸이 하나 남았던 게 좌석이 6개가 돼서 빈칸이 없이 전부 다 앉을 수 있었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양하게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총 3문제를 변형하여서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저희 파이널북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와, 이거는 제가 토너먼트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 조나누기라는 개념을 너무 과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6문제나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파이널 3회차에서 매번 넣어가면서 연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신 분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파이널북에도 2문제나 있었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11번 문제로 갈 건데,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자, 일렬로 나열할 때 어느 두 짝수도 이웃하지 않는다. 짝수는 왼쪽부터 오른 차순으로 나온다. 나열한다. 이거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우리 내신 기출이라는 것을 저희가 수업 때 풀었었거든요. 1회부터 9회까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 나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보시면은 서로 다른 네 개를 택해서 만든 네 자리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거는 사전식 배열이네요. 죄송해요. 이 얘기는 아니고 얘만 보시면 됩니다. 대소관계가 나눠져 있다. 어느 짝수도 이웃하지 않는다. 전부 다 동일한 소재기, 많이 다뤘던 소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넘어갈게요. 자, 원문 12번 문제 갈게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이 문제는 저희가 언제 했던 거냐면은 내신 감잡기라고 내신 개념 초창기에 했던 거예요. 저희가 6주 중에서 앞에 2주 정도, 3주 정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다뤘던 문제 중에 굉장히 유사했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학평 기출입니다. 14년도에 치러졌던 학력평가 기출 문제고, 사실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x 더하기 y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 금방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고 우리가 본 적이 있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13번 문제 갈게요. 이 13번 문제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과 외입니다. 교과 외예요.
자, 근데 이거는 교과 외인데 제가 내신 감잡기에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교과 외여서 틀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사실 연립 2차 방정식의 제일 기본은 첫 번째 인수분해. 우리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대입법. 그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은 대입법만을 사용한다가 바로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인데 사실 예전 교육 과정에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던 때도 있었거든요. 교과 내용이 그게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한다. 이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이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 끝났으니까 절대 수능에 안 나옵니다. 걱정 마시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감잡기 때 했던 내용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 두 개 빼야지 해서 K 없애고 어찌 보면 좀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은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프린트에 있던 문제고요. 제가 파이널북에서 진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를 다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전부 다 아이들한테 풀렸었고, 사실 기억과 니은에서 틀렸다.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애초에 기본 자체도 연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반성하시고, 아마 디귿에서 조금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콧방귀를 끼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고 있어야 돼. 응? 저걸 왜 당황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주 잘 대비한 겁니다. 왜냐면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 조건을 바꿨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들 FN이 몇인지만 구하면은 저 두 개 값 중에 하나는 페이크죠. 필요 없는 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푸신 분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따라서 원문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되 디귿의 식만 바뀐 거예요. 그럼 쌤 결국 똑같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디귿의 식만 바뀌는 경우를 여러 가지를 저랑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뭐가 나오더라도 심지어 저식이 그대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 조건과 현재 디귿의 조건에서도 이 식이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틀리고 싶어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는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상에 제가 넣어놨지만 실제로 우리 외고생들, 이번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난이도 하 정도로 인지해야 맞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한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문 15번 문제 갈 건데 원문 15번 문제로 제가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쌤, 이 문제랑 완전 다른데 뭐가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랑 수업하신 분들 중에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 수업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준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원문 얘는 프린트 문제거든요. 프린트 문제 봤을 때는 사실 쟤랑 똑같은 개념이 크게 없어 보이죠. 크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풀렸던 변형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디귿 보이세요? 똑같은 보기차 방정식이거든요. 똑같은 보기차 방정식인데 이 학교 프린트에 첫 번째 원문 같은 경우는 얘로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상태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꼬아서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개가 될 때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끄덕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야 돼. 이 시그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보기차식을 놓고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 한 가지가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거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고 또한 저거에 대한 내용들 저희 파이널북 21번에도 똑같이 4개의 시그널 가질 때 조건 들어가 있었고요. 파이널북 22번에서도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이 경우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 내용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4개의 값을 구해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고 또한 이 중에 14번, 5번이었나? 해서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문제를 외워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제대로 머릿속에 넣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16번 문제를 아까 2등급 문항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2등급 문항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 이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험장에서 보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떼어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야 할 부등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위에 있는 절대값, 저건 너무 쉽죠. 아래에 있는 식도 좌변으로 x 모으고 우변으로 상수 넘기고 너무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딱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됐죠. 부등식은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x의 개수들의 부호에 따라서 여기는 뭐죠? 0을 기준으로,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만 나눠주면 되겠다. 거기까지만 갔으면 게임 끝나죠.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본기가 부족해서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7번 문제 가죠. 이 문제도 의외로 조금 틀리신 분들이 많던데 사실 저는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이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죠. 왜냐? 여러분들이 아마 당황해서 틀렸던 것은 얘 때문일 거예요. 얘 때문에. 절대값 A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절대값 A란 녀석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이 붙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절대값이 붙은 부등식이 아니죠. 그냥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수직선 위에서 움직일 거야. 근데 그때 절대값 A지. 그러면은 절대값 A니까 값이 그때 가서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틀리신 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아마 충분히 2분 안에 풀릴 겁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못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읽어낼 수 있는 내공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파이널북에서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32번 문제. 쌤, 이게 똑같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고 오히려 얘가 더 어려워요. 얘가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등식이죠. 따라서 나머지 문제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좋았어요. 이거 좋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나오는 거 저는 너무 잘 낸 것 같습니다. 왜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공이 충분히 있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딱 한 가지 케이스만으로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쉬워요. 근데 공부는 했어. 근데 내공이 탄탄하지는 못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공은 있어. 라고 한다면은 케이스 2개로 나누어서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교과서 문제만 풀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솔직히 손도 못 댔을 것 같아요. 또는 손은 대기는 하지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틀리셨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러분들 쓰는 게 수영도를 그리는 게 답을 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 해설하면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내신은 따로 해설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 짝수 3개, 홀수 3개죠.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밖에 없죠? 짝수 붙어 있고 홀수 붙어 있고. 그쵸? 상황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또 있어요. 짝수여도 얘 2개 더해서 짝수, 얘 2개 더해서 짝수. 그죠? 홀수여도 얘 2개 더해서 짝수, 얘 2개 더해서 짝수가 되죠.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몇 번만 나와야 돼? 2번만 나와야 돼. 안 돼요. 이 경우가 붙어 있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쌤 왜요? 지금 제가 뭐 해설 강의 하는 거 아니니까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서 얘 하나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준 짝수 하나 잡고 묶어 짝수.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잡아서 홀수 하나랑 홀수 이 2개만 나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로 답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따라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서의 가치는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수사평가죠.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9다. 1초과 다 써야 돼요. 우리 내신간접기 교재입니다. 심지어 제가 테마로 만들었죠.
테마로 만들어서 3개일 때는 2개, 4개일 때는 9개, 5개일 때는 44개, 4개일 때니까 9개 끝. 1초컷 하였어야 돼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거저준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맞추셨어야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해답형 2번. 와, 이거 진짜 전 틀리신 분들 개인 상담 좀 할 겁니다. 틀리면 안 되죠. 왜냐면은 파이널 2회에 제가 넣었던 문제거든요. 파이널 2회에 넣었던 문제고, 제가 파이널에 프린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교과서 문제를 채우고 그 외의 문제들을 채울 수 있는 문제 TO가 사실 2개에서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문제를 채우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을 좀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넣었어요. 보시면은 각 팀원의 각 팀원은 조나누기 문제거든요. 2명 이상이다. 각 조의 최소 이원은 2명, 최대 이원은 4명이다. 이게 더 어렵죠, 당연히. 통계 수학팀은 3명 이상의 여학생으로만 구성한다. 그러면은 A 학생과 B 학생은 서로 같은 조에 구성한다. 몇 개의 조로 나누고 그 조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특정 몇 명은 같은 조에 넣고, 그 조건이 전부 다 그대로 갔죠. 따라서 심지어 우리가 파이널 2에서 풀었던 문제보다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따라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 수업에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심지어 배점도요 6점이에요. 6점. 따라서 틀리신 분들은 진짜 쌤이 하라고 주는 것들은, 특히나 마지막에 주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좀 가지고 성실하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20개의 문제를 좀 빠르게 스캔을 좀 했습니다.